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뜰히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어르신들 예순을 넘기면서부터 잠은 더 이상 그냥 눕고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친 몸이 조용히 스스로를 치유하고 마음이 평온한 휴식을 갈망하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지요. 하지만 만약 매일 아침 마치 설악산 대청봉까지 계단을 다 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피곤하고 어지럽고 숨이 차다면 이건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요. 바로 우리가 잠을 자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몸을 어떤 자세로 두느냐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주무실 때 취하는 아주 흔한 자세 하나가 밤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에 조용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잠자는 방향과 자세의 작은 변화 하나만 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지고 심장 박동은 안정되며 마치 따스한 아침 햇살 같은 축복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께 도움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건강이라는 선물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60세가 넘으면 잠은 더 이상 침대에 편안히 눕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긴 하루 끝에 지친 몸을 감싸주는 따뜻한 소미불처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죠. 몸이 조용한 복구를 시작하고 한 번의 호흡마저 소중해지는 시간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의 몸은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과 뜨거운 여름을 견뎌낸 꿋꿋한 소나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처럼 쉽게 구부러지지 않지요. 강원도의 겨울 아침처럼 관절은 뻣뻣해지고 혈액의 흐름은 느려지며 심장은 매일 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를 보내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수면 자세, 즉 똑바로 눕거나 엎드리거나 이리저리 뒤척이는 자세가 이제는 아침의 피로를 조용히 가중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이나 부산 혹은 저기 강릉의 어느 작은 마을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평안한 잠을 바라며 잠자리에 드시지만 잘못된 수면 자세가 가슴을 짓눌러 심장을 더 힘들게 뛰게 하고 호흡할 때마다 받는 산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그저 무해해 보이는 그 자세가 마치 밤새 쉬지도 기름을 채우지도 않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우리 심장을 혹사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척추는 뻣뻣해지고 폐는 완전히 팽창하지 않으며 팔다리의 혈액순환은 한 자세로 너무 오래 눌려 있으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세는 심지어 동맥을 압박하거나 얕은 호흡을 유발하고 위산 역류를 일으켜 몸의 다른 부분은 잠들어 있을 때조차 심장은 쉬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밤 반복되면 우리 몸은 결코 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서서히 쌓여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방해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잠 잘 자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했던 모든 순간, 심장이 힘겨워했던 모든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지치는지, 걸음걸이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혹은 아주 작은 일을 한 후에도 얼마나 숨이 차는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에 어떻게 자느냐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열어두며 몸이 고요한 새벽처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자신만의 방법입니다. 지금 작은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단지 꿈속에만 머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내쉬는 모든 숨결 걷는 걸음의 힘, 그리고 매일 아침 심장의 리듬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60세 이후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에 바로 누워 자기 60세가 넘어서도 많은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의 수면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부드러운 목화솜 이불 아래 오래된 나무 평상에서 보냈던 수많은 평화로운 밤처럼 배 위에 손을 살포시 얹고 머리를 약간 높인 채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서울의 김 할아버지부터 제주의 이 할머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종종 인지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해해 보이는 똑바로 눕는 자세가 매일 밤 심장과 폐를 조용히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바로 누워 자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구멍,
뒤쪽의 부드러운 조직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기도를 좁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파이프 속에 물길이 막히는 것처럼 원활한 호흡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알려진 상태를 유발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코를 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폐에 도달하는 산소 공급이 위험하게 중단되는 것입니다. 산소 수치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혈압은 마치 남산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처럼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방해는 어르신께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매일 밤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신경계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용한 폭풍은 심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여 고혈압, 심장 비대, 심장 리듬 장애로 이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수면 중 뇌졸중의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고 동맥이 더 뻣뻣하며 심장 회복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에게 산소 부족의 영향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을 앓는 노년층은 혈전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유형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인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특히 저녁으로 얼큰한 김치찌개나 짠 된장찌개를 드신 후에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위산이 목으로 역류하여 속쓰림 목에 자극 그리고 수면 방해를 일으키고 이는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 7, 8시간을 주무신 후에도 자주 피곤함을 느끼시거나 입안이 마르거나 목이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신다면 혹은 손주인 영수가 할아버지 어젯밤에 숨을 이상하게 쉬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문제는 어쩌면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수면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약도 기계도 병원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밤에 눕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호흡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매일 밤 몸이 진정으로 치유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심장에 가장 좋은 수면 자세 왼쪽으로 누워 자기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매일 밤 조용히 심장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심장을 보호하고 더 깊이 잠들게 하며 마치 한강변을 아침 산책하는 것처럼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수면 자세에 대해서 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살짝 몸을 트는 것뿐인데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겠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왼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이 다른 장기들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놓이게 되어 혈액이 훨씬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력은 더 이상 똑바로 누워 잘 때처럼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조력자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심장으로부터 온몸으로 운반하는 대동맥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누우면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겹게 애쓰는 대신 마치 잔잔한 강물이 자연스러운 길을 찾아 흐르듯 부드럽게 흐릅니다. 또한 이 자세에서는 폐가 더 쉽게 팽창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신선하고 살아있는 듯한 설악산의 상쾌한 아침 공기처럼 호흡이 더 깊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숨이 차거나 폐질환 혹은 수면 무호흡증을 경험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의 깊은 평온함과 더 나은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위는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자면 중력이 소화액이 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어 때때로 매운 음식을 먹은 후에 찾아오는 타는 듯한 속쓰림이나 한밤중의 가슴앓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몸의 자연적인 청소부 역할을 하는 림프계는 왼쪽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결과 뇌와 장기들이 밤새 부드럽게 정화되어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럽고 피곤한 느낌 없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하거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큰 정맥을 약간 압박하여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시간 내내 왼쪽으로만 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을 시작할 때 왼쪽으로 누워 처음 몇 시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한다면 심장과 몸은 이미 대부분의 치유 효과를 받게 됩니다. 약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 이것은 매일 밤 어르신의 심장을 위해 조용하고 시기적절하게 드리는 기도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왼쪽으로 편안하게 자기 위한 부드러운 연습법. 만약 어르신이나 배우자께서 수십 년 동안 손으로 직접 누빈 목화솜요부터 오늘날의 스프링 침대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눕거나 엎드려 주무셨다면 왼쪽으로 자세를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으며 심지어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차분히 명상하며 심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드러움과 정성으로 이끌어주면 배우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매일 밤 머리를 받치는 베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자는 것을 싫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베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마치 딱딱한 맨바닥에서 자려는 것처럼 목이 아래로 꺾입니다. 너무 높으면 어깨가 아프고 목이 뒤틀리며 팔이 저리거나 목이 뻣뻣한 상태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중간 높이의 베개입니다. 너무 푹신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목 아래를 충분히 지지해주는 것이죠. 전통적인 메밀베개나 옆으로 자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인체공학적 베개가 종종 이 목적에 이상적입니다. 머리, 목, 어깨가 제대로 정렬되면 마치 조용한 3월 오후 시원한 대청마루의 해먹에 누워 쉬는 것처럼 전체적인 수면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몸에 관해서는 예전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 바디필로우를 껴안거나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놓아보세요. 이것은 엉덩이를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며 마치 평화로운 명상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처럼 몸 전체에 차분한 안정감을 줍니다. 만약 잠자는 동안에도 자꾸 똑바로 눕게 된다면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수건을 말거나 작은 쿠션을 등 뒤에 놓아보세요. 이것은 부드러운 벽처럼 작용하여 잠을 깨우지 않으면서도 몸이 돌아가는 것을 부드럽게 막아줍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잠옷등 부분에 작은 천 뭉치를 꿰매어 몸이 돌아눕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고 그저 한밤중에 부드럽게 툭 쳐주는 신호 같은 것이죠. 이제 엎드려 자는데 익숙하신 분이라면 왼쪽으로 도는 것이 약간 허공에 뜬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슴 앞에 작은 베개를 껴안으면 추운 겨울밤에 따뜻한 이불을 덮는 것처럼 편안한 무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목을 비틀거나 가슴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익숙한 압박감을 느끼며 옆으로 누워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밤에 첫 2-3시간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잠을 시작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몸이 가장 깊은 치유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벽녘에 드리는 정성스러운 기도처럼 말이죠. 나중에 자세를 바꾸더라도 몸은 이미 대부분의 이점을 얻었을 겁니다. 몸이 이 습관에 익숙해지도록 돕기 위해 작은 밤의 의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부드러운 가야금 산조를 듣거나 좋아하는 시집의 구절을 읽거나 혹은 단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이 자세를 안전하고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고 몇 주 안에 그것은 어르신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어르신께서 60대, 70대 혹은 80대이시더라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흔히 그렇듯 한밤중에 깨어날 때마다 그것은 왼쪽으로 돌아 누울 부드러운 기회입니다. 압박도 강요도 없이 그저 마당에 소중한 난초의 물을 주듯 꾸준한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곧 왼쪽으로 자는 것이 어르신의 충실한 밤의 동반자가 되어 매일 밤 심장이 깊이 쉬고 치유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지해 줄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심장을 치유하는 법, 우유 한 잔과 올바른 수면 자세 잠들기 전 왼쪽으로 눕는 것. 그것이 어르신의 심장에 진정한 휴식을 주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만약 심장 근육과 몸 전체의 회복을 부드럽게 촉진하고 싶으시다면 저녁에 추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마치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일이죠. 그 비밀은 약이나 비싼 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에서 60분 전에 섭취하는 소화가 느린 단백질 소량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에 가장 좋은 종류의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유청도 콩도 아닌 바로 카제인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신뢰해온 우유에서 발견되는 천연 단백질이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은 조용한 단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음식도 에너지 공급도 없죠. 젊은 사람들은 빨리 회복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몸이 부드러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며 심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카제인이 함유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그 단백질은 마치 저녁 예불 소리를 듣는 것처럼 부드럽고 꾸준하게 소화되면서 아미노산을 조금씩 방출합니다. 이것들이 밤새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심장을 지지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평화롭게 쉬는 동안 몸이 조용히 수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은 보존되고 심장은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한 심장은 혈액을 더 고르게 펌핑하고 안정된 혈당 덕분에 한밤중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피곤해서 깨어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이미 아침에 절 마당을 산책하거나 가벼운 요가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관절을 마사지하고 계신다면 이 잠들기 전 단백질은 진정한 회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우유 작은 컵 하나 혹은 저지방 치즈나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 작은 그릇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약 카제인 분말을 선호하신다면 맹물이나 무가당, 아몬드 우유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 30, 40개의 단백질과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류신 약 2두 5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의도를 가지고 치유하며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마치 가족 제단 앞에 작은 촛불을 켜듯 이 실천을 꾸준히 하신다면 단 몇 주 안에 내면에서 부드러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의 뻣뻣함이 덜하고 걸음걸이는 더 자신감이 넘치며 무엇보다도 심장이 명절날 울리는 장구 장단처럼 강하고 꾸준하게 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조용히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 일단 매일 밤 왼쪽으로 누워 자기 시작하고 잠들기 전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규칙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면 어르신께서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궁금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몸이 정말 안에서부터 치유되고 있는 걸까 하고요.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결코 소리치며 오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 속 부드러운 난초 향기처럼 부드럽게 다가오죠. 그리고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면 어르신의 몸은 조용하고 사랑스러운 신호들을 남길 겁니다. 마치 어르신께서 베풀기 시작한 보살핌에 대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처럼요. 첫 번째 신호는 종종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나가 아니라 오늘 얼마나 쉽게 몸을 일으킬 수 있는가입니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지 않고도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다리가 더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무릎이 평소보다 덜 뻣뻣한가요? 그것은 몸의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밤새 근육이 조용히 분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심장의 리듬입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나요? 아니면 이제 평화로운 국악 연주 속 북소리처럼 안정되기 시작했나요? 심장 박동이 차분하고 숨이 차지 않는 것은 신경계가 싸우는 상태에서 진정한 깊은 회복의 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도 하십니다. 더 이상 새벽 2시나 3시의 불안감이나 기름진 저녁 식사 때문에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화가 느린 단백질과 올바른 수면 자세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선물은 낮 동안의 에너지입니다. 더 이상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신 후에도 몸이 무겁거나 멍하지 않습니다. 대신 발코니에 화초에 물을 주고 공원 주변을 몇 바퀴 걷고 숨을 헐떡이지 않고 손주와 대화하고 싶은 조용한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하세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며 몸이 어르신께 미소 짓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면 그것들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익숙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듯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요. 그리고 만약 낮 동안에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요가 자세 몇 가지를 하며 부드럽게 움직이고 계신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잘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낮에는 만들라는 신호를 받고 밤에는 수리할 재료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든 움직임 후에 더 이상 기진맥진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회복하고 더 꾸준히 서며 자세는 거의 젊은 시절처럼 더 꼿꼿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단 하룻밤이나 이틀밤 만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작은 등불을 켜듯 꾸준히 하신다면 2주에서 4주 안에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2개월에서 3개월 안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단지 더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차분한 기품과 꾸준한 심장 박동, 그리고 마치 추석의 밝은 보름달처럼 여전히 밝고 생명력 넘치는 눈빛으로 걷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 아버님, 어머님, 밤에 눕는 방식과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라는 우리가 종종 작거나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60세 이후 어르신의 심장 건강과 몸의 기력, 심지어 자립적인 생활까지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부드러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약처럼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 촛불을 켜는 것처럼 평온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보살핌의 의식으로 매일 밤 찾아오는 습관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칫솔 옆에 단백질 분말통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양치 후에 부드럽게 우유 한 잔을 준비하고 마치 자신의 심장에 친절을 베풀듯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죠. 거울에 붙인 작은 메모나 부드러운 알림음 하나면 처음 며칠 동안 이 리듬을 이어가는 데 충분합니다. 저녁에 손주들과 조용히 앉아 있는 것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맛을 선택하세요. 계피향, 우유든 바닐라 향이든 혹은 그것이 어르신의 취향이라면 달지 않은 요거트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마치 집의 따뜻한 한 구석처럼 어르신의 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만 한다면요. 그리고 어떤 날 밤 너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면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 어르신께서 아침 햇살 속 올림픽 공원의 정원을 걷고 계십니다. 등은 꼿꼿하고 걸음은 힘찹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고 붙잡아 줄 사람도 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르신입니다. 오늘 밤 시작하고 내일 반복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한 번에 하나씩 작은 행동을 이어간다면 말이죠.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건하게 살고 활기차게 살고 기쁨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베개에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여전히 치유를 믿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부드럽게 왼쪽으로 누워 눈을 감고 숨이 깊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만약 아주 조금이라도 더 가볍고 조금이라도 더 강해진 느낌으로 깨어난다면 그것은 어르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을 들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르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은 댓글에 숫자 이꼴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이 영상을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